끝없는 전쟁으로 세상이 무너져 내릴 때 인간은 본래 선하다고 믿는 건 좀 순진한 생각 같지 않나요? 그런데 맹자는 바로 이 믿음이야말로 험난한 세상을 살아남는 비결이라고 봤습니다. 오늘 그 놀라운 통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우리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펼쳐볼까요? 지금으로부터 약 2300여 년 전 중국의 전국 시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매일매일이 전쟁이고 배신과 폭력이 그냥 일상인 그런 시대였어요. 이런 세상에서 사람들은 도대체 뭘 믿어야 했을까요? 근본적인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었겠죠.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대체 선한 걸까 악한 걸까 하고 말이죠. 이게 그냥 누가 왕이 되냐 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사회의 질서, 인간의 존엄성 같은 게 완전히 무너져 내렸으니까요. 그러니까 당대의 사상가들은 고민할 수밖에 없었죠. 우리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바로 이 질문에 답해야만 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세상이에요. 어제까지만 해도 동지였던 사람이 오늘은 내 목에 칼을 겨눌 수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이건 뭐 생존을 위한 절박한 외침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바로 이런 절망의 틈바구니에서 맹자의 위대한 사상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관적이고 냉소적이었겠죠. 그런데 맹자는 이런 분위기에 정면으로 맞서서 아주 대담한 주장을 펼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인간의 본성은 원래 선하다는 믿음, 바로 성선설입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맹자가 사람은 원래 완벽해 이렇게 말한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선한 방향으로 자라날 수 있는 잠재력, 일종의 씨앗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 가능성은 가만히 놔둔다고 저절고 열매 맺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주 적극적으로 물 주고 가꿔야 하는 거죠. 아니, 그러면 우리 안에 선한 본성이 있다는 증거가 뭐냐?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맹자는 그 증거로 4가지 마음의 싹, 사단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길 가다가 우물에 빠지려는 어린아이를 보면 자기도 모르게 하고 놀라면서 구하려는 마음이 들죠. 이게 바로 측은지심이에요. 또 나쁜 짓을 하면 부끄러워하는 수호지심, 어른에게 양보하는 사양지심, 그리고 뭐가 옳고 그른지 따져보려는 시비지심. 맹자는 이런 마음들이야말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 본성에서 저절로 튀어나오는 아주 명백한 증거라고 본 겁니다. 물론 맹자의 이런 주장에 모두가 맞아 하고 동의한 건 아니었습니다. 특히 그의 아주 강력한 라이벌이었던 철학자 고자라는 인물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정말 흥미진진한 철학 배틀이 시작됩니다. 두 사람의 관점은 진짜 하늘과 땅 차이였어요. 맹자는 우리 본성을 이미 가능성을 품고 있는 씨앗이라고 봤죠. 반면에 고자는 그냥 아무런 특징이 없는 차력 같은 거라고 본 거예요. 뭘로든 빚을 수 있는. 이 차이가 왜 중요하냐면요. 맹자에게 도덕은 우리 안에 있는 좋은 걸 꺼내서 키우는 거지만 고자에게는 밖에서 규칙을 억지로 집어넣어서 모양을 만드는 거였거든요. 자, 이제 이 두 전 논쟁의 하이하이로 가보겠습니다. 고자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정말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듭니다. 고자가 이렇게 말해요. 인간의 본성은 그냥 저기 있는 키보드 나무 같은 거야. 그리고 정의로움은 그 나무를 깎아서 만든 술잔 같은 거지. 사람을 착하게 만드는 건 버드나무로 술잔을 깎는 것과 똑같아. 무슨 뜻이겠어요? 도덕이라는 건 원래 우리 본성에는 없는 건데 외부에서 힘을 가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결과물일 뿐이라는 거죠. 꽤 그럴듯하게 들리죠? 바로 이때 맹자가 진짜 허를 찌르는 반격을 날립니다. 잠깐만, 당신 말대로 버드나무로 술잔을 만든다고 치자. 그런데 그게 버드나무의 결을 따라서 순리대로 만드는 건가? 아니면 나무를 마구잡이로 베고 해치면서 억지로 만드는 건가? 만약 버드나무를 상하게 해야만 술잔을 만들 수 있다면 사람도 똑같이 상처 입히고 해쳐야만 정의롭게 만들 수 있다는 소리 아닌가? 와, 이 한마디로 맹자는 고자 논리의 폭력성을 단번에 까발리면서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이 논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맹자의 핵심 통찰은 바로 이겁니다. 악이라는 건 우리의 진짜 본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혹독한 환경 때문에 우리 안에 원래 있던 선한 본성이 다치거나 방치되거나 억눌린 결과라는 거죠. 다시 말해 나쁜 행동은 그 사람의 본질이 아니라 본질이 망가졌다는 걸 보여주는 신호나 증상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우리의 선한 본성이
그렇게 쉽게 망가질 수 있는 거라면 도대체 어떻게 그걸 지키고 다시 키워낼 수 있을까? 맹자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실천 방법까지 제시합니다. 그게 바로 수양입니다. 수양이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4가지 선한 싹, 사단 있잖아요. 그게 외부 환경 때문에 짓밟히거나 시들지 않도록 우리가 의식적으로 계속 돌봐주는 과정이에요. 선함이라는 건 가만히 있는다고 저절로 지켜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수양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맹자의 또 다른 비유를 보면 정말 와닿습니다. 산에 난 오솔길도 사람들이 계속 다니면 번듯한 길이 되지만 한동안 안 다니면 어떻게 되죠? 금방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서 길을 막아버리지. 지금 바로 그 잡초가 자네의 마음을 막고 있네. 와, 정말 멋진 말 아닌가요? 우리의 선한 본성도 똑같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꾸준히 들여다보고 가꾸지 않으면 온갖 걱정, 욕심 같은 잡초들이 마음을 다 뒤덮어서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입니다. 결론적으로 맹자의 성선설은 그저 세상은 아름다워라고 말하는 순진한 이상주의가 아니었던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이렇게 무너져 내린 세상 속에서 어떻게든 개인의 존엄성을 지키고 사람들 사이의 믿음을 다시 세우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생존 전략이었던 셈입니다. 일종의 마음 회복 탄력성 기술이라고나 할까요? 이 수천 년 전의 철학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주지 않나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그 본래 선한 마음, 그 마음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잡초는 과연 무엇인가요? 이 질문을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